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코인 거래 문제로 징계 심사 대상이 된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이 한 40여일 만에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명 자료는 이미 다 제출을 했고요. 출석해서 이제 자문위원들이 물어보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상임위 중에 거래하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몇 차례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외에 뭐 불법 대선 자금이며 자금 세탁이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며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다음 자문위 회의에도 또 나오셔서 설명하실 계획 있으세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소명하시고 나서 징계 수위 여부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징계 대상자인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막 그런 보도가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억울했었습니다. 그 당시 탈당하기 직전에 그 금요일 날 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3박 4일을 날을 새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의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해갖고 제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러던 와중에 부득이하게 탈당을 하다 보니까 그 거래 내역을 다 제출하지 못했고요. 진상조사 한 뒤로는 당에서 일체 어떤 뭐 응대를 또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지 못했고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사실 그 김남국 의원이 꽤 긴 시간 동안 돈불출했고 여러 언론에도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본인에 관련된 징계, 윤리특위 앞두고는 꽤 취재진 만나서 길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하나하나. 이제 본인 징계에 대한 거는 한번 제대로 소명하겠다 뭐 이런 의지인 겁니까? 일단 절차가 전개가 됐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출석하고 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응당 지금 국회 윤리위의 절차대로 본인이 좀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꽤 긴 시간이었죠. 국회의원들이 매일매일의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는 걸 감안한다면 사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이 자맹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우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시점 그리고 당의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시점이 길었던 걸 감안해 보면 그 뒤에 이제 복귀할 때, 국회에 복귀를 할 때 국민들께 제대로 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하고 해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에 출석을 해서 뭐 성실하게 본인의 답변을 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 내용이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거나 의혹이 해소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결국에는 어떤 처분을 받느냐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해명이나 소명의 내용을 접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계속해서 억울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그동안 특히 뭐 미공개 정보 의혹이라던가 아니면 입법 로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업계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라도 저는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남국 의원의 어제 발언을 좀 쭉 들어보니까 상임위 중에 본인 코인 거래한 것만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억울하다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소명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좀 추가 자료 좀 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분야 관련된 전문가들 도움을 좀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희가 23일 날 전문가들을 좀 몇 분 섭외를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회의 진행 도중에 좀 약간 언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던. 아니, 별로 없었어요.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하시고 안혜석 씨 뭐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 잘못했다고. 기본적으로도 그분이 뭐 잘못됐다고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명 자료가 수백 페이지에 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백 페이지 아니. 그런 거 뭐 그렇지 않고요.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 말고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근거 내달라. 이해 충돌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겉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재풍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자료 지금 제출한 게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 자료 지금 제출을 요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밖에 나와서는 자료 제출했다고 그러고 지금 지난번 진상조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자료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자료 제출한 거 없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기자들한테 무슨 의혹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의혹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이 자리에서만 하더라도 전문가들까지 나오셔서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이 투자한 코인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코인 아무런 이 알려지도 않는 코인에 갑작스럽게 수십억 투자해서 했던 거에 대한 의문을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놓고 이제 기자들한테 막 윽박지릅니다. 왜 의문 있는 거 하지 않냐고.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본인은 보면 지금 코인 투자자들 중에서 최상위 그룹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전문가들과 기자들과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구체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많이 근거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아마 그동안 근거 제시한 것만 하더라도 트럭 몇 대분이 될 겁니다. 한 번도 그거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고서 이제 또다시 근거를 제시하고 무슨 근거로 의혹 제기하냐고요? 기가 막힙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계속적으로 의혹에서 한마디에 본인이 해명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본인은 다 제출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유재풍 위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한 거 수백 장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어제 윤리특위 앞두고 혹은 뒤에 김남국이 했던 말 중에 이게 제일 좀 눈에 들어왔어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코인을 처분할 계획이다. 그럼 아직 남은 코인 안 팔았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 10일이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일파만파 불거졌을 때 민주당 차원에서 과상화폐를 매각할 것을 김 의원에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권고 받아들여서 처분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처분하지 않고 이제 탈당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소요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공직자윤리법이 지난달 2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백지 신탁 규정이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아직 백지 신탁으로까지 놓을 만한 규정들이 좀 미비한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백지 신탁도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처분 계획이 어떻게 있다는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정은 코인은 백지 신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과거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 당의 권고 가상화폐 매각 충실히 따르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팔지 않았다는 부분이 글쎄요. 어느 정도 눈높이에 받아들일지는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보시기에는 그러면 처분 권고를 받고 충실히 그 권고에 따르겠다라고 해놓고 왜 아직까지 안 팔았나 이 부분을 의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조금 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수사 과정에 있고 또 이제 진상조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못 파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국민들께서도 지금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얘기를 짧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볼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요즘 제일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장해찬 최고. 법적 대응을 좀 했는데 무고죄로 바꿔서 하겠다. 토론 얘기도 나왔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결론이 난 겁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이 저와 우리 당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먼저 고소를 했고요. 제가 토론하자면서 기한을 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이 피하기만 하셔서 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를 이렇게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토론을 회피하시고 검증과 해명의 기회를 드려도 피하기만 하시니 부득이하게 수사기관에서라도 진실을 한번 가려보자는 것이고 어제 김남국 의원이 윤리자문이 마치고 나오면서 막 기자분들을 윽박지르더라고요. 무슨 코인이 내부 정보 거래냐 막 이러면서 누군가는 윽박이라고 볼 수 있고 누군가는 또 반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윽박지르는 거 저한테 하십시오. 제가 바로 말하겠습니다. 마블엑스, 위믹스, 클레이페이 이런 것들 왜 시세 급등 직전에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40억 중에서 30억을 출처 소명이 안 돼서 거래소가 직접 금융분석원에 이상거래라고 신고를 한 것인지 클레이페이로 스왑하면서 15억의 손해를 본 거 자금 세탁 의혹이라는 전문가들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알겠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건 해명 안 하고 윤리자문위 가서 그냥 상임위 도중에 코임한 것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 정말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고 예. 지금이라도 토론에 응해서 제가 고소 취하해 줄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당사자인 장해찬 최고위원이 나왔기 때문에 출연했기 때문에 장 최고위원 말 중심으로 전해드렸고 이 맞고소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의 이제 해명 반박 혹은 입장이 있으면 저희한테 전해드리면 김남국 의원 얘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